교과서 40쪽 지수함수 내용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내용을 보자면 먼저 지수함수의 뜻을 안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지수함수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데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한 요 왼쪽에 있는 요 함수식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살펴봤어. 그 그래프 모양을 살펴보면서 6가지 정도의 요 성질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요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수함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먼저 지수함수의 내용을 보자면 지수함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자, 지수함수는 어떤 걸 말했냐 하면 함수니까 y는으로 시작하고요. 지수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 하면 지수에 x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을 지수함수라고 했었어. 그러면서 여기에 조건이 붙었는데 어떤 조건이 붙었냐 하면 밑에 해당하는 a의 조건이 붙었지. 그 a의 조건은 몇 가지냐 하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a는 양수이면서 a는 뭐가 아니어야 돼? 1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 이게 바로 지수함수의 식이었고 이 지수함수의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는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조건. 왜 a가 0보다 커야 될까? 왜 a가 1이 아니어야 될까라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 자, 여기서 잠깐 이 조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봐. 자, 만약에 a가 0보다 크지 않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a가 0보다 작다는 건 음수를 말하는 거지. 만약에 a가 음수식이라면 a가 음수인 지수함수 y는 만약에 마이너스 2의 x 이런 식의 지수함수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고민해 보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x 값에 따라서 요 마이너스의 값이 플러스도 됐다 마이너스도 됐다. 그치?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지지 않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제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a가 1이 된다면 어떤 상황일까? 왜 a가 1인 걸 제거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자면 내가 로그의 정의를 하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만약에 a가 1이라면 이런 모양이잖아. y는 1의 x의 제곱이 돼서 결국 그냥 1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의 y는 1이라는 식을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무슨 함수? 상수함수라고 하지. 상수함수. 근데 얘가 로그로 가면서 x는 1로 바뀌면서 그런 함수는 없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로그의 밑 조건에서도 1을 제거했던 거였고 이번에는 얘를 왜 제거하냐면 얘 지금 우리가 무슨 함수냐 하면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수학에서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됐을 때 얘가 2차 함수인 건 얘 때문이지. 얘. ax의 제곱 때문에 2차 함수잖아. 근데 만약에 a가 0이 돼버린다면 2차식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2차 함수가 아니어서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넣었었지. 같은 방법이라 생각하면 돼. 지수함수는 x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건데 밑이 1이 되면서 지수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지수가 사라졌지.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지수함수가 아닌 그냥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밑 1을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됐니? 잠깐 요 조건의 밑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정리해보자. 자, 이 밑 조건에 의해서 이 밑 조건에 해당하는 요 a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자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a가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한번 와볼게. 자, 어떤 이런 수직선에서 이런 a라는 수직선에서 a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0보다 0을 포함하지 않고 0보다 큰 요런 모양이 되겠지. 0보다 크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a 값이 되는데 거기서 a가 1을 제거하다 보니까 1을 마저 빼먹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구간이 지금 요 오른쪽에 해당하는 요 구간이 두 개의 구간으로 나뉘게 되는 거지. 하나는 0부터 1에 해당하는 여기 구간의 첫 번째 구간, 그 다음에 1보다 큰 여기 두 번째 구간으로 1을 기준으로 구간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래프도 1을 기준으로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서의 모양이 다르게 그려졌었지. 첫 번째 0보다 1까지 구간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분수 형태의 꼴이라고 보면 되겠지. 분수 형태의 꼴에 해당하는 물론 가분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분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0과 1 사이에 있는 a의 값일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항상 0,1이라는 이 한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니? 증가했니? 감소했니? 증가했니? 감소했니? 어제 했던 요거 생각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요거. 얘는 감소하는 지금 이 그래프 분수에 해당하는 요 그래프죠? 분수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는 보라색, 초록색, 지금 여기 옐로우 이거 주황색 다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였다는 거지. 정리해 보자면 0,1을 지나면서 얘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a가 1보다 클 때는 똑같이 0,1을 지나면서 얘는 이번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자, 이러면 그래프의 성질 한번 정리해 볼게. 그래프의 성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먼저 함수를 따질 때는 항상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과 함수값이 나오는 치역.
자, 함수가 정의하는 x의 범위에 해당하는 정의역과 그 x가 들어가서 나오는 fx의 범위에 해당하는 치역을 그러니까 치역을 따질 수 있는데 이때 정의역이라는 건 이 지수함수에서 모든 x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x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의역은 뭐가 되니? 정의역은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실수 전체가. 그런데 실수 전체를 집어넣었을 때 치역의 값은 항상 양수의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치역은 실수 중에서 양수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을 알 수 있었고 됐니? 자,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등장했잖아. 그 점 내가 여기다 체크를 했는데 이 지수함수가 갖는 요 점은 딱히 이름은 없긴 하지만 내가 얘를 그냥 고정점이라 부르기는 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렸던 요 모든 그래프에서 요 점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점을 고정점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고정점이라는 이름이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요 점, 뭐 0,1을 지난다는 거. 왜냐하면 A의 0제곱이 항상 1이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난다는 거, 요 내용도 중요하게 기억해놔야 될 거지. 됐니? 정의역과 치역, 그 다음 고정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 함수가 지금 점점 감소는 하지만, 얘가 요 밑으로, x축 밑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지. x축 밑으로는 떨어져 내릴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점점 감소를 하지만 요 x축에 점점 가까이는 가지만 x축 밑으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해당하는 요 x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그때 해당하는 요 x축을 우리가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을 x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점근선을 x축이라고도 하고 그 x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그 식은 뭐가 되냐면 얘는 y = 0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 점근선 x축은 y = 0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지수함수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지수함수의 성질. 먼저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지는 거지. 1을 기준으로 해서 0부터 1까지 1 이상, 1보다 큰 요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0부터 1 사이에서는 어떤 함수?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함수다. 그러면서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됐고 치역은 양의 실수만 해당한다. 자,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고정점 0,1을 지나고 그러니까 모든 a의 0의 제곱은 1이니까 그 다음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두 가지의 기본형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다양한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야. 자, 대칭이동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형의 대칭이동이라고 해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직선 y = x 대칭이라는 네 가지의 대칭이 있어. 그 대칭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만 살펴볼게. 자, 먼저 여기에 한 점이 있다고 본다면 x축 대칭이라는 건 여기에 만약에 2,5라는 점이 있다고 볼게. 그러면 땡땡땡땡땡 내리면 여긴 2가 될 거고 땡땡땡땡땡 내리면 여기는 5가 되겠지? 되겠니? 자, x축 대칭이라는 건 어디의 대칭인 거냐면 x축을 향해서 반 접으라는 뜻이야. 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게 되면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반대편으로 가겠지. x축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얘는 오른쪽 왼쪽으로는 안 움직이고 위아래만 움직였기 때문에 x값은 그대로 있고 5가 -5로 바뀌는 거지. 자,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는 그대로 있고 y값이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죠.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었고 그럼 y축으로 대칭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y값이 그대로 있고 x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되겠니? 자, 원점을 대칭하게 되면 이렇게 둘 다 x, y 값이 둘 다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되겠니? 자, 직선 y = x의 대칭이 별표 하나 중요한데 직선 y = x 대칭은 x, y가 서로 바뀐다고 되면 돼. 예를 들자면 y는 2x라는 그래프를 y는 x의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얘는 x는 2y라고 x, y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칭이죠. 그치? 중요한 대칭입니다. 지수함수에서의 대칭 이동을 살펴볼게. 자, 여기 y는 2의 x의 제곱이라는 하나의 지수함수가 있어.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 = x 직선 대칭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 x축 대칭을 하게 된다면 x는 그대로 있고 여기 x는 그대로 있고 y만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y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될 거고 얘는 x가 그대로 있고 이런 식이 되겠지? 되겠니? 자, 얘를 정리하게 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를 넘기게 되면 y는 -2의 x의 제곱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y축 대칭하게 되면 y는 그대로 있고 누가 바뀌니? x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로.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된다면 y는 자 2의 -1 제곱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원점 대칭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x, y를 둘 다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니까 y도 마이너스로 x도 마이너스로 얘를 정리하게 된다면 y는 -2분의 1의 x 이렇게 되겠지.
되겠니? 자, 네 번째, y 콜 x라는 직선에 대칭을 하게 된다면 x, y가 바뀌기 때문에 x는 2의 y라고 바뀌게 될 거고요. x는 2의 y라고 바뀌게 될 거고 여기를 자, y는이라고 정리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등장한다는 거니? 여기는 y. 이거 누구의 정의였니? 로그의 정의였지? 자, 2를 몇 번 제곱해서 x가 나온다고 한다면 2를 몇 번 제곱해서 x가 나온다고 한다면 요 별표에 들어갈 게 바로 로그 2의 x의 정의였어.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y 자리에 y는 로그 2의 x가 들어가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되겠니? 요거 뒤에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그 함수가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겠니? 이렇게 식으로 알아볼 수 있고 요 식에 대한 것을 그래프로 한번 짚어보자. 자,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보자. 먼저 여기에 y는 2의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렸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 x축 대칭을 한 건 y 자리에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라는 지금 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자, 두 그래프를 보니까, 자, x축으로 대칭인 거 보이니? 지금 얘가 x축이잖아. x축으로 반 접은 거. 빨간 것과 파란 그래프는 x축 대칭인 그래프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2분의 1 x의 제곱이라는 지금 이렇게 빨간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는 지금 여기 2분의 1로 바뀌면서 y쪽 대칭인 그래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원점 대칭인 거, 여기 있는 빨간 것과 여기 보라색 있는 것은 원점 대칭인 그래프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x, y가 서로 바뀐 y 콜 x의 대칭인 여기서 자연스럽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등장을 하네. 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데스모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교과서 41쪽의 예제 1번입니다. 교과서 41쪽의 예제 1번 내용을 보자면 이 내용 방금 한 거랑 같은 내용이야.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고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런데 우리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는 2의 몇 제곱인 거니?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지? 그럼 이 모양을 y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하나는 2의 x의 제곱이고 하나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y는 그대로 있고 x만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축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 그래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되겠니? 자, 이 두 개의 그래프, 이 지수함수 두 개의 그래프 우리 지난 시간에 데스모스로 그려봤던 그래프니까 그 그래프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 이 내용에 대해서 꼭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난 아까 정리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 도형의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도형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 자, 예제 2번을 설명을 할 거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도형의 평행이동을 살펴보면 얘는 도형을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x자리에는 x-a를 대입하시고요. y자리에는 y-b를 대입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야.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예제 1번의 문제를 보면 여기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식의 기본이 되는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지. 어떻게 모양을 볼 거냐면요. 자, y자리랑 x자리를 이렇게 비교하겠다는 거야. 자, x자리를 보자면 여기 x 플러스 1로 바뀐 걸 볼 수 있겠지. 자, y자리를 보려면 y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잖아. 이 식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요런 모양으로 바꿔서 봐야겠죠? 지금 y-3과 x 플러스 1로 여기는 마이너스 3은 y에 붙어 있는 거잖아. x랑 상관없으니까 x는 지수잖아. 그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자, x자리가 뭐로 바뀌었냐 하면 x 플러스 1로 바뀐 거야. 그러면 그때 x축으로 얼마만큼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고요. y자리가 y 플러스 3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겠다는 거냐면 그래프를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볼게. 자, 원래 내가 그릴 수 있는 y는 2의 x의 제곱이라는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그래프에 있는 어떤 점을 갖고 와서 이 점을 갖고 와서 이 점 몇 콤마 몇이니? 0,1이라는 점을 갖고 와서 자, 0,1이라는 점을 갖고 와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콤마가 될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여기서 빼기 3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이 이 빨간색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어떤 점으로 가는 거냐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서 이 점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파란 그래프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변경이 되겠지. 뭐가 변경이 되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찾는 고정점이 변경이 돼. 내가 말하는 고정점을 y절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자, y절편이 지금 값이 변경이 됐지. 이 점을 찍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 y절편과 요 점근선이 중요한데 요 점근선도 원래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는 x축이 바로 x축, 뭐 y는 0이라는 게 바로 점근선이었는데 점근선이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되겠니? 이게 바로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사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리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은 점과 점근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이번에 1번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할게. 무슨 소린지. 자, 여기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 문제에서. 자, 그러려고 했을 때 뭘 찾냐 하면 점을 찾는 거지, 점. 어떤 점?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의 점을 찾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점을 찾는 거야. 0을 대입하게 되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냥 3이 되겠네. 그럼 3 빼기 2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1이 나오게 되겠네. 되겠니? 얘는 0,1을 그대로 지나는 0,1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야. 자, 0,1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요 점을 여전히 지나고요. 요 점을 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분수잖아. 3분의 1이니까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겠지. 감소할 건데 원래는 요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였는데 이 그래프가 아니라 점근선이 바뀌잖아. 그 점근선은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뒷부분이 늘 점근선이야. 그래서 여기 점근선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완성해 준다면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는 요렇게 감소하는 요런 함수가 되겠지. 그래프를 좀 못 그렸네. 이 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이 여기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되겠니?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 문제 2번은 얘는 대칭함수의 그래프지? 뭐니?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 마이너스가 x에 붙은 게 아니라 y에 붙은 거지? y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x축 대칭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얘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3번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연습해볼게. 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 그래프. 방법은 똑같아. 처음에 y절편, y축과 어디에 만나는지 찾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대입합시다. 0을 대입하게 되면 3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얘는 3분의 1 더하기 2가 돼서 얘는 3분의 7 정도의 값이 되겠네. 3분의 7 정도의 값이니까 2보다는 큰 이 정도의 값을 지나게 되겠네요. 얘가 3분의 7 정도의 값이라고 보고 3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증가하는 함수네. 그럼 얘는 증가하는 함수인데 마지막으로 점근선을 계산해야겠지? 점근선은 얘가 된다 그랬지? 점근선은 2입니다. 2. 3분의 7이 여기면 3분의 6에 해당하는 요 정도가 점근선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프 다시 한번 그릴게. 3분의 7을 좀 높일게요. 3분의 7이 여기 있고 점근선에 해당하는 얼마? 2라는 x는 y는 2라는 요게 바로 점근선이 될 거고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고 3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요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니?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그래프 안에서 해결이 될 텐데 여기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이 정의역대로만 하시면 되죠? x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2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요.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f의 마이너스 1 값을 계산하면 최소값, f의 2 값을 계산해서 최대값을 계산해 줄 수 있겠지? 계산을 생략하도록 할게. 자, 대소비교는 어렵지는 않은데, 자, 대소비교를 할 때는요, 지수가 갖는 성질은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 하나는, 자, a의 x의 제곱이란다면, 밑과 지수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대소비교를 할 때는요, 밑을 갖게 하고 지수를 비교하거나, 또는 지수를 갖게 하고 밑을 비교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2의 세제곱과 2의 5제곱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얘가 크다고 비교할 수 있겠지. 크기만 비교하시면 되니까요. 또는 3의 4제곱과 만약에 5의 4제곱을 비교하자면 지수가 똑같으니까 또한 5의 4제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 되겠니? 밑을 갖게끔 하고 지수를 비교한다. 또는 지수를 갖게 하고 밑을 비교한다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문제 4번 하나를 풀어주도록 할게.
자, 얘는 7이잖아, 7. 7은 소수니까 7에 얘가 4분의 1제곱이라고 지수로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지수로 바꿔놓고요. 얘도 49는 7의 제곱이고 그거에 6제곱이니까 6분의 2제곱이 돼서 얘는 3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지금 우리가 뭘 같게 만들었냐면 밑을 같게 만들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지수를 비교해서 3분의 1과 4분의 1 중에 큰 수를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2번도 마찬가지야. 같은 방법으로 보자면요. 27은 3의 몇 제곱이니? 27은 3의 세제곱인데 분수니까 3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것의 세제곱이니까 이것의 세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5제곱이 돼서 3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되겠지? 자, 뭘 갖게 했냐면 밑을 갖게 했으니까 지수를 비교해서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0 중에 큰 거를 크다고 하시면 되겠죠. 이게 대소 비교입니다. 자, 46쪽에 지수 방정식을 먼저 보려고 해. 자, 얘는 교과서 46쪽의 지수 방정식인데 방금처럼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방금처럼 지수로 나타내서 비교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야. 만약에 얘가 5의 x의 제곱이잖아. 그럼 125분의 1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125분의 1이라는 것을 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얘는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니까 자, 이렇게 5의 거듭제곱 지수로 바꾼 다음에 양변을 비교하시는 거죠. 5의 x의 제곱과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같다면 그때 밑이 같다면 뭐가 같아지는 거니? 지수가 같아지는 거지. 되겠니? 이렇게 이게 바로 지수의 방정식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2번도 해결할 수 있겠지. 자, 2번도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81은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작업한 거냐면 밑을 3으로 통일하는 작업한 겁니다. 자, 밑을 3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놨고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지수가 같아야 되니까 1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요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자,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번 예제 2번, 뒷장의 예제 2번. 이번에는 부등식이야. 근데 푸는 방법 똑같아. 대소 비교랑 똑같아. 자, 똑같이 지수를 바꾸고 비교한다야. 지수를 바꾸고 비교한다. 자, 지수를 바꾸려고 봤더니 4는 2의 거듭제곱이고 8도 2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에 x의 제곱. 얘는 2의 세제곱에 x-1 이렇게 지수법칙 쓸 수 있겠고요.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지금 부등식을 봐야 되는데 밑을 2로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번에도 위에 것만 비교를 하면 되지. 만약에 얘가 같다라고 되어져 있으면 위에 있는 지수가 같은 거고 이렇게 크다라고 되어져 있으면 지수 또한 부등식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비교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 있는 지수 2x와 3x-3 부등식으로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겠지. 어렵지 않지?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니까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